안녕하세요. 교육위원 최명국입니다. 아직도 시민들은 교육위원과 시의원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의원은 한 기구에 4사람을 뽑고요. 교육위원은 3개구에 한 사람을 뽑습니다. 제 지역구는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입니다. 1년 전에 이경자 대표님께서 어떤 교장 선생님의 제보를 제게 가져왔습니다. 받아보니까 너무 엄청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꼭 1년 되는 날 같아요. 1년 동안 제가 파헤쳤었는데, 이게 시작한 의도는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아이들을 먹거리 가지고 왜 그렇게 보수는 그러느냐 그래서, 근데 아이들 먹거리 가지고 이 장난친 결과가 온 것 같아서, 이 중국은요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안 한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온갖 회의와 협박을 받아가면서 이 자리에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만,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금년에 기자회견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를 빨리 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기자회견입니다. 왜 검찰 수사에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24일 날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오세훈 시장이 이틀 후에 사퇴를 합니다. 바우시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왼쪽이 배우병 무상급식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장 되기 전에 둘이 협약을 합니다. 정책 협약이죠. 무상급식으로 서울시를 점령하자. 협약식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제목을 너무 강하게 써서 죄송합니다만, 양의 탈은 늑대들입니다. 매년 서울시 광대행 교육감이죠. 그 교육감 때 배우병 대표가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 대표, 풀뿌리 국민연대 대표, 제일 큰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자문위원장으로 광대행 교육감이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병 대표께서 부군인 송병춘 남편을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으로 특채를 합니다. 그리고 송병춘 감사관은 각 학교에다가 센터 이용 권장 공문을 교묘하게 꾸밉니다.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계획 통보라고 그러고, 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무상급식이 믿을 수 없으니 감사하겠다는 공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광명교육감이 아웃이 되고 원영민 교육감이 들어옵니다. 서울시장이 당선됐죠. 당선되기 위해서 배우병 여사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나쁜 투표 시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그리고 희망서울 정책장려의 총괄분과위원, 시장실을 매일 들락날락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통센터 학교급식 자문위원장으로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현영 교육감이 들어오고 난 뒤에 강릉교육감에 송병춘 감사관이 이직을 하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송병춘 감사관으로 특채를 합니다. 묘한 관계죠. 그래서 이 제목을 쓸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배우병 대표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여기에 기획자문위원장으로 들어옵니다. 유통센터. 그런데 오른쪽을 봐주세요.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의 대표 배우방이죠. 이사가 이빈파죠. 자, 이빈파라는 사람이 배송업체 선정위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 박종서 씨를 잘 보세요. 전국 친환경 농민연합회 본부대의원이고 사무총장입니다. 농민입니다. 농민이 센터에 들어옵니다. 박종서 들어왔죠? 병평 밑에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가격도 농민이 지그가 정합니다. 박종서 씨. 서정호 전부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원래 법률적으로 자문위원은 2개 자면 겸직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센터에 박종석 자문위원, 가격선점위원, 김영근이 자문위원, 산지공급업체 선정위원회 전부 이렇게 농민단체로 꾸려가지고 진보 시민단체가 유통센터를 장악을 해서 그게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입니다. 100% 시민단체죠. 이렇게 해서 센터를 장악해서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요약해서 제가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걸 20페이지로 조정을 한 50번 해가면서 요약을 했습니다. 한 10분이면 될 겁니다. 예, 이 센터입니다. 여기 옆에 옥병씨가 와서 농산업체, 산지업체를 선정합니다. 생산자 가격을 선정합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내가 얼마에 팔겠다고 내놔야 되는데 센터가 얼마 사줄게?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이 금액으로 사줄 테니까 5% 내라, 3% 내라. 이 받은 금액이 158억이에요. 책정합니다. 그리고 배송업체도 센터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야, 네 센터 일을 줄 테니까 마진 얼마 줄래? 네. 그리고 학교 880개를 케어를 하면서 학교 배정을 골고루 나눠줍니다. 슈퍼갑이죠. 자, 그러면 원래 학교는 센터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여기 교장선생님 많이 오셨는데 학교는 배송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거 불법 계약입니다. 예, 이 법률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센터가 농산물을 학교에 갖다 줬어요. 그러면 학교는 센터에 배송업체에 돈을 줘야 되죠. 여기서 기가 막힌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내가 물건을 갖다 주고 사장이 돈을 통장에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찾으려고 그러면 돈이 안 나와요. 센터 도장을 찍어줘야 돈 찾게 됩니다. 이게 노예계약입니다. 예, 말 안 되면 꼼짝 못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센터는 3년간 100% 수의계약으로 업체들인데 계약을 맺은 수의계약이에요. 그리고 4개 업체에 1,540억을 특혜를 줍니다. 노예 계약을 했죠. 산지 업체 선정했죠. 가격 책정했죠. 수수료 책정했죠. 배송업체 책정했죠. 학교 배정했죠.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그대로 둡니까? 네, 또 넘어가 보죠. 이게 특혜받은 4개 업체인데요. 자연과 농무들, nø영나영, 경기농업, 청치마, 이거 센터에서 특혜 준 업체예요. 아니, 한 개 농민단체가 어떻게 4개 농민에 1,540억을 특혜를 줍니까? 평균 나누면 300억 내지 400억씩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가격을 한번 보세요. 이건 센터에서 제가 깡감자, 풋고추, 수박, 청어의 조선 다 1년 동안 가격을 비교한 게 합니다. 미나리 한번 보세요, 미나리. 비초경은 센터를 이용 안 했는데 한 달에 4,300원 줬는데, 예, 센터에서는 1,200원 받았어요. 이거 어머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건 전부 비싸게 받은 겁니다. 그게 퍼센테이지가 30 내지 50%도 비싸게 받았는데 요 가격 차이가 400억원이요. 400원 돈 어디 갔나 이거예요. 이거 빨리 수사해야죠. 네. 이 4개 업체 국세청 세무감사해야 되죠. 네. 이
이게 나는 진보 풀뿌리 국민연대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보수 시민 단체들은 제가 보기에 좀 바보 뭉쳐인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면 이행자 대표님 워낙 노력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면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 농민단체가 아니 서울시 학생 급식하는데 무슨 제주도 있는 농민단체인데 왜 줍니까? 그 4겹체 중에 내역내는 사업장이 제주도예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까지 가져올 물류비 많이 들겠죠? 그럼 한번 보세요. 감자는 경주, 당근은 밀양, 무는 양구, 뭐 실파는 가평, 사업장이 제주도인데 전국에서 수집한 겁니다. 경주, 해남, 밀양, 양구, 고성, 함안, 군위, 의성, 봉화 보세요. 이게 무슨 농민단체입니까? 이걸 박원순 시장이 허락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작년 6월 28일 날 서울시 본회의장에서 그 의원이 가장 의정활동의 꽃이 시정질입니다. 40분 동안 제가 박원순 시장인데 시정질하기 위해서 먼저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서울시 간부 모두하고 교육청 간부 모두 앉혀놓은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생중계되는 그 자리에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불러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경호 사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11월 20일 날은 교육청 행정감사 때 센터장을 제가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센터장을 불러가지고 왜냐하면 그 회의록을 보니까 이상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센터 공무원들은 급만 사람들은 야 위험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기획자문위원회 전형 사실을 센터장에 지적했더니 서울시 감사가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자기 미달 업체를 선정한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추문했더니 센터장이 이영민 센터장이 교육감하고 교육청 공무원 있는데 벽병위원장입니다. 답을 합니다. 이게 또 속기록에 남겨놨어요. 이 꼼짝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며칠 후에 이영민 센터장이 어디 가고 없어요. 어디 갔는지 좀 출처를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사장을 보내고 박원순 시장을 제가 불러냅니다. 시장님, 큰일 났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시장이 검토하겠다. 그때 마침 방청객에 이경자 대표님 와가지고 박원순 감사하고 화음치고 야단나서 제 질의가 5분 손해봐가지고 다시 질의를 못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감사할 수 없죠. 감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합니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 감사관을 통해 유통센터를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안 한 거 아니라 못했어요. 왜? 송병춘 감사관이 부인인 벽병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를 시킬 겁니까? 자기가 다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교육감인데 이대로 안 됩니다. 운영인 교육감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래서 운영인 교육감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겠다는 정책을 펼쳐서 권장 비율을 70%에서 50%. 이거 의미 없습니다. 예,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잘한 거 요겁니다. 1,000만 원 이상은 학교에서 입찰을 하라. 그랬더니 교장들이 센터를 이용한 센터에서 전부 줄줄이 다 빠져나갔어요. 880개에서 지금 28개 남았습니다. 센터 문 닫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육감이 요 정책을 함으로써 제가 학교에 교육청의 담당자인데 학교에 3월달 현황이 어떠냐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더니 평균 한 학교가 적은 학교는 15% 많은 23% 절약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자유교원 노조 위원장님께서 뭐 3,60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산이 제가 잘합니다. 금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5,200억입니다. 그 중에 15%만 해도 연간 700억 절약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400억을 남겼는데 700억 절약되니까 차이가 얼마입니까?
1,100억 정도. 이 교육감 공무로 돌려줘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랬더니 풀뿌리 국민연대 벽병이 추가해서 교육청에서 데모한 형합니다. 예, 내가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파김치 먹고 매일 데모하는 겁니다. 운영위원 최명복 출탄 제인들은 협박마구입니다. 농민단체들이. 너 일개 시의원이 너는 뭐냐? 너무 다 해놨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죽을래? 그건 이기다 대표님이 좀 견디달라고 했는데 신신당부해서 견뎌왔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어떤 날은 농민 1,000명이 왔어요. 교육청 공무원들이 와 있습니다. 1,000명이 와가지고 친환경 농민 생존권 위협한다. 그 농민들 0.1%의 혜택 안 갔어요. 이 가짜입니다. 그리고 풀뿌리 국민연대는 이권 집단, 진보단체 아직 반성 못하고, 이거 아까 이경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유통센터를 원위치시키기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서울시의 민주당 의원들이 보도자료 내고 재경위원회에서 교육감 출석시켜가지고 질의하고 하려고 하는데 불발됐고,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10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이거 보수단체들은 정말 물입니다, 물. 예. 내가 일개 시의원이었으면 이거 못했어요. 교육위원회니까 좀 깡다고 있어요. 제가 교육감 출마해서 완주한 사람입니다. 예. 그 진보에서 저런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제가 깡다고 있는 놈이 이렇게 75옥입니다, 제가. 예.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제는 박원순 시장 손 떼라. 학교 교수는 교육감한테 돌려라. 네. 100% 학생 아닙니까? 교육감 우리 왜 뽑았습니까? 왜 시장이 아닙니까? 이겁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 친환경 무상급식의 개선점은 스스로 배우고 싶어 8억원 학생에게 지금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급식비 분담 비율은 30, 50, 20%인데요. 시장이 30%입니다. 근데 우리가 금년에 교육감이 한 2,600억 돼야 돼요. 그 중에 한 1,500, 600 되는데 그 300억 깎고 됩니다. 깎고 30% 됐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조리종사원 임금비입니다. 이게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그러면 조리종사 임금까지 합해가지고 30, 50 이렇게 내야 돼요. 이 국민들은 모릅니다. 예, 국회의원들은 잘 몰라요. 예,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계획한 건축비 320억 방순 책임져야 뭐냐면 지금 가락동에 유통센터를 완공을 했어요. 문을 못 엽니다. 학교가 이용을 안 하니까. 이거 국민 혈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이거 뭐 이혼이 아니면 이거 못 밝혀요. 우리 공무원들은 다 합니다. 우리 국가 예산은 물품 구입의 1%는 장애인 생산품 써줘야 됩니다. 유통센터는 이런 또 장애인 배려하지 못해서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 이 장애인 단체 알면 큰일 납니다. 네. 그 다음에 400원 국민회생 낭비 밝혀야 되고, 특혜 누린 4개 업체 국세청 세무감사 실시하라고 보수 시민단체 좀 구세청 앞에 가서 데모 좀 해주세요. 해야 돼요. 이거 말이 됩니까? 상정관 수익에 난 겁니다. 수익에. 이 지금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대명천지 수익에 난 거예요. 자, 검찰은 범죄 사실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자, 제가 기자회견 한 뒤에 보도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도자료 보면은 중량급 레스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몰라요. 예. 조중동도 이런 거 좀 실어줘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중량급이 아니에요. 예. 제가 기자회견 한 뒤에 이렇게 무상급식 때문에 보도자료로 공방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아주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1일 날 이경자 대표하고 저하고 EBS 교육대 토론대 가서 이걸 밝혔습니다. 근데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벽병시예요.
학교 농민 박종서입니다. 엉뚱한 얘기합니다. 학교 급식 사고, 안전도, 농약, 이거 그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런 짓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 보수단체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잘했니 못했니 이거합니다. 그 무슨 뭐 미생물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건데 무슨 농약이고 가짜입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